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 바이러스 파이자 백신을 전면 승인했습니다. 파이자 백신이 이렇게 정식 승인을 받음에 따라서 백신에 대한 안전성과 또 예방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바뀌고 정부의 백신 의무화 정책이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모더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 조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드물지만 30세 이하 남성에게서 심근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을 비롯해 단체 연습 경기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습니다. 스포츠 대표팀, 관람객도 해당됩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기업들의 재택근무 연장을 선택하는 가운데 재택근무가 길어질수록 사무실 복귀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또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문제가 불거지면서 최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아프간인 협력자 전원에게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순방에 돌입했습니다.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군 이후 주요 동맹 국가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테네시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2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뉴욕을 포함한 북동부 지역에는 열대성 폭풍 헨리의 영향으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그레이스가 멕시코 동부 해안을 강타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허리케인은 북산 궤도에 미국 기상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최근 당내 대권 주자들과 갈등을 빚으며 분란을 일으킨 것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다른 대권 주자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당내 갈등의 책임을 물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강력 대응을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서 폭풍전야의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8연승을 달렸던 LA 다저스가 어제 뉴욕 매츠와의 경기에서 2대7로 패하고 연승행진이 마무리됐습니다. 선두 샌프란시스코와는 2게임만 차입니다. 한편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미겔 카브레라가 개인 통산 500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였던 AIG 여자 오픈에서 스웨덴의 안나 노르드크비스크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이 없는 시즌을 보내게 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3.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아침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8월 23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파이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정식 백신으로 승인됐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긴급 사용 승인 상태에서 유통됐던 파이자 백신에 대해서 정식 승인을 결정한 것입니다. 공중보건 위기가 닥쳤을 때 의약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리는 긴급 사용은 일시적인 조치로 정식 절차보다 승인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파이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을 승인받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파이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중 최초로 FDA 정식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피고용자에게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기관 및 사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식 승인을 받을 경우 회사나 정부기관 등이 피고용자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정식 승인이 아닌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각 기관이 피고용자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염두에 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닛 우드코 FDA 국장 대행은 파이자 백신에 대한 정식 승인 조치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에 기념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백신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 10명 중 3명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정식 승인을 받으면 접종할 것이다 라고 답하기도 했었습니다. FDA 정식 승인은 16세 이상 성인에게 해당되고 12세부터 15세까지는 현행처럼 긴급 사용 상태가 유지됩니다. 파이자는 12세부터 15세에 대해서도 정식 승인 획득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한편 파이자가 정식 승인 신청을 해서 FDA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효과는 91%로 지난해 12월에 제출된 95%보다 수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파이자 측은 이번 임상시험 과정에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의 임상실험에 비해서 감염 발생 사실을 좀 더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전염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가 계속적으로 확산되면서 하루 평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21일자 즉 토요일을 기준으로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를 15만 1227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주 전보다 39% 증가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의 집계를 기준으로 미국에서 7일간의 하루 평균 확진자가 15만 명을 넘긴 것은 올해 1월 말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현재 백신 접종률이 낮은 일부 주에서는 코로나 확산으로 병원 수용력이 100%에 도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이 병상 수뿐만 아니라 그동안 누적돼 있는 피로와 질병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까지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남부주들, 그중에서도 특히 걸프만 연안의 플로리다주 패나마시티와 알라바마주의 모빌, 미시시피주의 걸프포트 등이 두드러지게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세 개 주는 미국에서 코로나 발병률이 가장 높은 4곳에 속하고 이 가운데서도 이들 카운티의 인구당 확진자 비율은 미국 전체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최근 확진자 급증이 초기 확진 추세와는 달라서 백신 접종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언론들에 따르면 코로나 초창기 확진자 급증이 가난하고 대면 접촉이 많았던 지역이었던 데 비해 최근의 급증 지역은 웨스트홀리우드, 베니스, 산타모니카를 포함한 젊은 인구가 있는 부유층이 줄을 이루고 있다는 분석인 것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원 입원 환자도 특히 30, 40대 젊은 층의 입원이 두드러지게 많아지고 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LA 지역의 예방법도 변화시켰습니다. 초기에는 봉쇄 조치를 썼지만 현재는 마스크를 의무화하거나 실내 식사에 대한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단속 조치로 바뀌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자료에 따르면 어제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는 2,781명, 사망자는 10명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낮고 젊은이들의 감염이 크게 늘고 있는 알라바마주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한 30대 남성이 자녀 셋을 남기고 코로나로 인해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36살의 조시 타이드모어가 지난 11일 북알라바마 병원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것입니다. 지난달 20일 직장에서 퇴근하고 가벼운 기침 증상을 보인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녀 셋을 남겨둔 조 씨는 21일 37번째 생일을 앞둔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의 아내 크리스티나도 역시 코로나에 걸렸지만 다행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코로나 위험군이 아니었으며 소셜미디어에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 이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젊은이도 코로나의 위험성 앞에 예외가 아니라면서 현재 백신 접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자신의 남편은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활동적이었고 담배도 전혀 피우지 않았다면서 나 같은 후회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알라바마주는 반백신 정서로 접종률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CDC 자료 결과 22일 현재 알라바마주의 접종률은 36.3%로 미국의 최하 수준입니다. 알라바마 지역 의사들은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젊은이와 어린이들의 확진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효능을 경시하거나 백신에 반대했던 보수 성향의 방송 진행자들이 잇따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 테네시주 내슈빌의 라디오 방송국의 보수 성향 토크쇼 진행자였던 필 발렌타인이 별세했습니다. 발렌타인은 반백신주의자는 확실한 반백신주의자는 아니었지만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죽을 가능성은 아마도 1%에 훨씬 못 미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발렌타인은 지난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폐렴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중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같은 테네시주에 살던 기독교 라디오 방송 진행자 지미 드영이 81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원에 입원한 지 8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드영은 방송에서 백신에 대한 불신을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출연자에게 백신이 요한계시록 3장의 짐승의 표와 관련이 있느냐라고 묻기도 했고, 백신은 국가가 사람들을 통제하는 또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묻기도 했었습니다. 또 지난 4일에는 플로리다의 보수 성향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 딕 페럴이 코로나 바이러스 합병증으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반백신주의자로 유명했는데 페이스북에 지인 2명이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다며 백신은 가짜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가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는 LA와 산타바바라, 임페리얼 카운티에 이어서 이 남가주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네 번째 카운티가 된 것입니다. 북가주에서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과 세크라멘토 카운티, 산타크루즈 카운티를 비롯해 외곽 카운티들이 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상태입니다. LA 카운티가 지난달 7월 17일 캘리포니아주는 물론이고 미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뒤에 캘리포니아주 내 최소 20개 카운티가 이 같은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1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증가하고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가 계속 확산되면서 더 많은 기업과 정부 관리들이 주민들에게 특정 공간에 입장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9월 20일부터 실내에서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콘서트, 스포츠 경기, 퍼레이드 등의 대규모 행사 참석 시 백신 접종 증명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정부가 지난 20일부터는 식당과 극장 등 실내 공공장소 출입 시 고객들의 백신 접종 증명 제출을 시행했고, LA에서도 이 같은 증명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시행안을 현재 마련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이 제시한 백신 접종 증명 방식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급한 백신 접종 기록카드, 그리고 CDC 백신 카드 이 사본, 디지털 백신 카드, 의료진의 백신 접종 증명 문서, 그리고 디지털 백신 QR코드 등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 등록소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많은 양의 전화와 이메일이 접수되고 있어서 온라인 양식이 가장 빠른 옵션일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에드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8월 23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남가주 지역은 아침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은 아직은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부터는 보다 맑은 날씨를 보이고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3, 4도가량 오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낮 기온과 밤 기온 모두 큰 폭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주말까지는 반짝더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날 화요일까지의 낮 최고 기온은 예년 기온을 밑돌지만 수요일부터는 오히려 평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말을 향해 갈수록 더 더워져서 LA 다운타운은 90도를 웃돌고 밸리와 일랜드 지역은 또 한 번 세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반짝더위 기세는 주말경에 조금 누그러들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도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다음 주 목요일쯤부터는 조금씩 평년 기온을 회복해 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 6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3도, 64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88도, 58도, 해안 지역은 73도, 62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권에 들어서 전국에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2도, 낮 최고 기온 82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룰라이드 나이트폴 에디션,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시갈라 상황입니다. 57번 사우스선상 임페리얼 하이웨이와 만나는 지점, 오늘 새벽에 발생한 사고 처리 작업으로 인해서 여전히 모든 레인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57번 사우스선상 임페리얼 하이웨이와 만나는 지점입니다. 다음은 101 노르선상입니다. 산타모니카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번 사우스선상에서 5번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선상 랭커신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사우스선상 로스코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끝으로 57번 사우스선상 브레아 캐년 로드와 만나는 지점 히드앤런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탈레반을 피해서 자국민을 버리고 해외로 도포하기 하루 전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라며 미 국무장관에게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무책임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아프간 정부군을 너무 쉽게 믿었던 미국의 실책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을 과신하는 오판을 저질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프간 미군 철수 패착의 요인이 바이든 행정부가 가니 대통령을 지나치게 믿은 데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The Afghan government and leadership has to come together. They clearly have the capacity to sustain the government in place.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가니 대통령이 탈레반의 카불 함락 전날인 14일까지만 해도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는데 바로 다음 날 도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다른 실패 요인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시간이 넉넉하다고 착각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미군 철군 뒤 아프간 정부가 붕괴하기까지는 적어도 1,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고작 11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프간 정부군의 전투 의지를 과대평가하고 미군 철수가 가져올 영향을 가볍게 여긴 점도 패착으로 꼽힙니다. Do I trust the Taliban? No. But I trust the capacity of the Afghan military, who is better trained, better equipped, and more competent in terms of conducting war.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철수가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이란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철수 시점이 언제가 되었든 카불 공항에서 일어났던 대혼란 사태와 같은 비극은 피할 수 없을 거란 겁니다. Would have been true if we had started a month ago or a month from now.
There is no way to evacuate this many people without pain and loss of heartbreaking images you see on television. 아프간 대피 작전 혼란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14일에서 17일 NBC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처음으로 절반 아래인 49%로 떨어졌고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간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25%만이 찬성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지난 16일 조사에서도 바이든 지지율은 최저치인 46%에 머물렀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민간 여객끝까지 이 수송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IS의 테러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미국 정부가 공항 경계를 위해 추가 파병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YTN입니다. 아프간인 가족들이 필요한 가방만 챙긴 채 영국군 수송기에 오릅니다. 대형 수송기는 이내 피난민들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To link them up and to work together, essentially to get as many entitled personnel from whatever countries into a safe location as fast as possible. 미국과 동맹국들이 지난 21일 하루 동안 카불 공항을 통해 아프간 외부로 탈출시킨 사람들은 7,800여 명. 지금까지 모두 2만 5천여 명이 항공편으로 아프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 미국인과 서방 동맹국에 협력한 아프간 사람 수만 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수송작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항공사 6곳의 여객기 18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불 공항의 혼란이 계속되면서 이슬람 국가 IS의 지부를 자처하는 ISK의 테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항 주변과 피난민에 대한 테러 차단을 위해 추가 파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탈레반 지도부가 새 정부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반탈레반 무장 세력은 협상을 통한 포괄 정부 구성을 요구하며 탈레반 측이 이를 거부하면 결사항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We want to make Taliban realize that the only way forward is through negotiation and talk, and we are talking to them, and we do not want war to break out and to happen. 주요 7개국 정상들은 24일 화상회의를 열어 아프간 피난민 수송 등 주요 혈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이 새 정부 구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를 했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탈레반 대변인 자비훌라가 아프간 정치 지도자들과 새 정부 구성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레반이 국외로 대피한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을 사면했으며 귀국을 허용한다는 탈레반 고위 지도자들의 발언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탈레반은 이와 함께 미국과 영국군이 이달 말로 예정된 철군 마감 시한을 지켜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북부 일부 지역에서 반탈레반 저항 세력이 결사항전을 선언하면서 내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군과 지역 민병대로 구성된 저항군이 현재 북부 지역 3개 주를 거점으로 진지를 구축한 상태며 총격전이 벌어져 4명이 사상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있습니다. 국제사회 움직임도 상당히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G7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프간 사태 관련 이슈가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한편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미국과 영국 군이 이달 말, 즉 8월 31일로 예정돼 있는 철군 마감 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하일 샤힌 탈레반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된 영국 스카이 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8월 31일 모든 군대를 철수시킬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것은 바로 레드라인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들이 철군 시한을 연장한다는 것은 임무를 연장한다는 의미이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나 영국이 계속해서 자국민의 대피를 위한 추가 시간을 원한다면 자신의 대답은 노라며 시한을 지키지 않는 데 따른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샤힌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더 많은 사람을 대피시키기 위해 미군의 아프간 철수 시한 연장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미국 역사상 최대 외교 정책 굴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철군 약속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치적 공방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문제로 미국 내 정치 상황도 혼란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엘라바마주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 상황이 사실상 항복과 같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외교 정책의 굴욕이라고 공격했습니다. This is the greatest humiliation I've ever seen. Biden's botched exit in Afghanistan is the most astonishing display of gross incompetence by a nation's leader. Thank you very much. 심지어 베트남 사례는 바이든의 참사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정부의 붕괴가 예상보다 빨랐다고 인정하면서도 철군하기로 한 것은 미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American troops cannot and should not be fighting in a war and dying in a war that Afghan forces are not willing to fight for themselves.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기로 한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탈레반과 평화 합의를 체결해 올해 5월 1일까지 철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아프간에 주둔한 미군 수를 15,500명에서 2,500명으로 줄였습니다. 올해 1월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3개월여 남은 촉박한 철군 시한을 연장해 5월 1일부터 시작해 9월 11일 이전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오판했습니다. 미군이 철군하고 아프간 정부가 붕괴하기까지 적어도 1,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1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카불 공항을 통한 목숨을 건 탈출과 국제적 난민 문제 등 심각한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YTN 한인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보안 검사를 거친 아프가니스탄 난민만 미국으로 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카불에서 이륙하는 항공기는 미국으로 곧바로 들어오지 않고 전 세계 미군 기지와 환승센터에 착륙한다면서 이곳에서 미국인이 아닌 사람에 대해 안보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에 도착할 사람은 누구나 신원조회를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심사 작업이 끝나면 지난 20년 동안 전쟁에서 우리를 도와준 아프간인들을 그들의 새로운 집인 이곳 미국에서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특별 이민 비자 신청자들이 카불에서 카타르, 독일, 쿠웨이트, 스페인의 환승센터로 이동해 서류 작업을 완료한 뒤에 신원조회를 받는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의 피난민 심사를 위한 기착지를 두고 현재 4개 대륙 20여 개 나라와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유럽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떠맡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터키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미셸 상임의장과 통화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터키는 이미 50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추가 부담은 질 수 없다며 유럽연합과 아프간 이웃 국가들이 아프간 사람들을 도와라 라고 말했습니다. 미셸 상임의장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유럽연합을 위해 일한 아프간 협력자들을 터키가 수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서훈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도와줬던 현지인의 한국 이송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한국 정보 활동을 지원한 아프간인 이송 등과 관련한 방안을 우방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서훈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현지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문제가 시급하다며 짧게는 1년 그리고 길게는 7, 8년을 우리의 공강과 병원에서 근무한 분들이며 탈레반 정권이 들어오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분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확보해드려야 하는 국가적인 문제의식과 책무를 갖고 있다며 이분들의 한국 이송 문제를 포함해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북핵 대표들이 만나서 인도적 협력을 비롯한 대북 대화 재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성킴 대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고 한미훈련은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2달 만에 서울에서 열린 한미 북핵 수석 대표 협의. 아프간 사태와 코로나 문제 등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대북 관련 현안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듯 성김 미 대북 특별대표는 먼저 자신의 방안이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공고한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my visit here is another indication of Washington's determination to maintain the closest possible cooper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on all issues related to North Korea. 또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은 정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이라고 설명하며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I continue to stand ready to meet with my North Korean counterparts anywhere at any time. 이번 협의에서 한미 양측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방안을 모색하면서 인도적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보건 및 감염병 방역, 식수 및 위생 등 가능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국제기구와 비정부 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한미 협의 직후에는 미국과 러시아 북핵 대표가 만났습니다. 대북 제재 이행과 함께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기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에 이은 성김 대표와 통일부 차관 간 고위급 협의에서는 북한 정세를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방역과 위생 등 인도적 협력의 구체적인 분야를 언급하며 북한의 대화 재개를 촉구한 한미. 한미훈련에 반발하며 통신 연락선을 다시 차단한 북한이 한미가 내민 인도적 협력을 명분 삼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동맹 강화를 위해서 싱가포르 방문을 시작으로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그리고 리셀룡 총리를 만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에서 국제질서와 항행 자유에 기초한 규칙에 대해서 파트너 그리고 동맹국가 협력할 것이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태평양 지역이 필요하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방문 이튿날인 24일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역정책 비전에 관해 연설을 하고 싱가포르 기업인들을 만나 공급망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24일부터는 이틀 동안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며 지난 1월 취임한 해리스 부통령의 해외 순방은 지난 6월 과테말라와 멕시코 순방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또 미국 부통령으로서 베트남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지금 전화에 최세영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메이저리가 이제 후반기죠? 그렇죠. 후반기에 들어왔죠. 네, 이 다저스 상당히 지금 잘 나가고 있어서 선두를 탈환할 수 있을지 굉장히 주목도 되고 또 류현진 선수, 김광현 선수 소식도 좀 궁금합니다. 쭉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일단 제가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게 탁 나왔는데 이게 이제는 얼굴을 안 봐도 그런 게 나오네요. 말씀을 드리면은 샌프란시스코와 다저스의 가을 야구 행이 굉장히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제 샌프란시스코가 80승 고지를 먼저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105승도 바라볼 수 있다 할 정도로다가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른 그런 상태인데 네. 우리는 아무래도 다저스가 가장 많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LA의 엔젤스, 그 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이게 마음에 별로 없는 편인데 같은 캘리포니아라도 일단 샌프란시스코가 너무 잘 나가는데 다저스가 78승 46패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아직 두 게임 반 차가 또 어떤가 이렇게 벌어져 버렸어요. 한 게임 반에서. 지금 참
뭐라고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수시로 숫자가 바뀌니까 게임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게임 차이가 근소한 상태에서 다저스가 쫓아가고 샌프란시스코가 도망가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나머지 시즌 지금 뭐 4분의 3 정도는 끝나고 플레이오프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열리는 그런 경기들이 하나하나 손에 땀을 쥐는 그런 플레이오프에 나가는 그 결정에 굉장히 영향이 될 거라 야구 팬들은 더욱더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있다 이런 상태네요. 네. 이 샌프란시스코의 승차가 줄어들 듯 그 한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찻길이에요. 앞차가 가면 안 비켜주니까 계속 지금 앞차가 막혀 있거든요. 길이 막혔는데 이제 이런 상황.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헌차가 가야 내 차가 가지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 뭐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의 그런 그 경기를 보면서 이제 이거 다저스 역시 우리는 다저스 팬이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여기에 또 오타니 선수가 9승을 올렸어요. 9승 야구로서 투수로서. 그러고서는 또 그날 홈런 40%를 또 쳤어요. 네. 정말 이거 좋아해야 될지 미워해야 될지 미치겠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일본하고 시합하면 가위바위보 해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물론 직접 경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엔젤스에서 그 오타니를 데려와서 대박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특히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아니 미국 선수들은 무슨 돈을 그렇게 몇억 달러씩 받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니까요. 오타니 선수 하나로서 진짜 그 들인 돈의 몇 배를 뽑아낸다는 그런 걸 보면서 미국의 마케팅 시장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엔젤스 이렇게 못하는데 오타니 때문에 맨날 신문에 헤드라인을 장식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타니가 경기하는 날 보니까 그 광고판 밖에 외곽 광고판이잖아요. 외야에요. 네네. 그게 일본 회사로 싹 바뀌어요 다. 맞아요. 네. 참 대단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도 이런 선수가 나오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는데 유현진 선수도 일단 다행히 좋았어요. 지금 12승을 이제 올렸습니다. 네. 12승이 됐는데 지금 사이영상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현진의 12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저스 얘기를 다시 한번 잠깐 하면은 우리 LA 다저스의 그 투수의 간판은 크레이트 컷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33살인데 부상 공백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불펜으로 돌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참 그래서 이걸 보면서 가는 세월은 잡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즌을 끝으로 FA 즉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커셔도 이제 또 다시 33살이지만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충분히 뛸 수 있다 생각해서 그 대박을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대박커녕 쪽박이 나온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쪽박을 차도 우리보단 조금 벌어놓은 게 조금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문제는 있겠지만 아무튼 네. 커셔의 상태가 그렇다.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커셔가 지금 18경기 출장에서 106이닝과 3분의 1 던지고 9승 7패예요. 네. 그리고 자책점이 3.39. 사실 기록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은 그런 성적이에요. 시즌 초반에 상당히 좋아가지고 네. 이제 자유계약 선수를 앞두고서 또 이제 부활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또 부상이 발목을 잡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30대 중반의 커셔가 앞으로 이제 그 재계약 때 상당히 힘든 상태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샌프란시스코는 달리는 말이고 다저스가 꽁무니를 바짝 쫓아가는 그 1, 2위를 다투고 있다. 물론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그 와일드 카드로 나가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승을 하고 나가야 가오가 쓰죠. 네. 얼굴이 쓰죠. 그래서 아무튼 다저스 야구 경기가 그렇고 김광현 선수는 지금 부상에서 복귀를 했습니다만은 미안하게도 그 선발 투수진이 꽉 찼어요. 네. 그래서 선발 로테이션에 어떻게 들어가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지금 골프 대회가 하루 연기됐고 그리고 또 우려하셨던 대로 메이저 대회 한인 선수 우승 못했네요. 그렇죠. 지금 뭐 보면은 그 금년도에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못 땄죠. 그 다음에 메이저 대회 마지막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못했어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도 3승으로 그냥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잘 나가던 LP 특히 미국에서는 뭐 조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거 진짜 사실을 좀 들여다보기는 봐야 돼요. LPGA 광고 수가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는 LPGA 인기는 더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의 LPGA 저도 이제 한국에서 SBS에서 방송을 할 때도 LPGA 중계 때는 신이 나서 했는데 KPGA 중계할 때는 좀 힘이 빠지고 그랬었습니다. 뭐 차별하는 건 절대로 아닌데.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 원인을 뭐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외국 선수들이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니까 일단은 그 코로나 때문에 선수들이 미국에 오는 걸 좀 조심하고 있어요. 그 옛날에 뭐 한 대회부터 20명 이상씩 참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두 명 선수가 툭 튀어나와서 우승도 하고 좋은 성적을 냈는데 일단 출전에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신인왕 출신들 성적이 최근 나빠요. 희한하게. 예전엔 신인왕 되면은 우승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잖아요. 네. 근데 신인왕 선수들이 LPGA 투어에서 그다지 그렇게 활약을 못하고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전 세계에 내노라는 선수들이 마지막으로 왕창 몰려왔어요. 그래서 경쟁력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 희망을 갖는다면은 작년에도 10월까지 3승밖에 안 했었거든요. 한국 선수가. 근데 아직 대회가 좀 남아 있으니까 대반전을 한번 좀 격려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면은 야구계에도 이렇게 찬바람이 계속 불 것 같아요. 그래서 LPGA 선수들이 분발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한 거 야구 이야기인데요. 필드 오브 드림 보셨습니까? 혹시 유진? 네, 봤죠. 예.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제가 늦깎이로 그 영화는 예전에 봤는데 유튜브에 이번에 시카고 삭스하고 화이트 삭스하고 양키스의 경기 내용을 봤거든요. 네. 근데 정말 같은 스포츠면서도 가슴에 찡하고 눈물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운동을 가지고 어떻게 야구라는 건 뭐 물론 꼭 야구를 해서만이 아니라 야구라는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감동을 줄 수 있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런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필드 오브 드림이라고 그걸 치게 되면은 요번 최근에 열렸던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양키스의 옥수수밭 대전의 그 아주 멋진 경기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다 하는 소식을 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세영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미국 남동부 테네시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2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폭우와 강풍의 뿌리채 뽑힌 나무가 쓰러져 있고 차량은 뒤집힌 채 반쯤 물에 잠겼습니다. 온 동네가 폭격을 맞은 듯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테네시주에 하루 최대 430mm에 넘는 비가 내리며 주의 최대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Houses are washed away, knocked off foundations, just totally gone. Still people missing. Lots of cars are smashed up and gone. 지금까지 수십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는데 사망자 중에는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아기 등 어린이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파손된 주택과 뒤엉킨 잔해 속에서는 생존자 수색과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Those searches will continue tonight until dark and will pick back up in the morning. 한 남성이 패들보트를 타고 침수된 거리를 오갑니다. 허리케인 헨리의 영향으로 뉴욕시의 하루 강우량이 113mm에 달하며 시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허리케인은 북동부 지역에 상륙하면서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했지만 곳곳에 침수와 정전 피해를 남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피해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며 복구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2021년 8월 23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뭐니 해도 파이자 백신 전면 승인이 가장 큰 뉴스가 되겠죠. 이제 백신 접종에 또다시 속도가 좀 붙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룰라이드 나이트 4 에디션,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